어인 예쁜 누님은 또 왜 우리랑 같이 한 대 태우고 싶어? 시끄럽게 떠들던 남자가 조용히 다가온 그녀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향하는 순간 버스 안에는 비명과 함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버스 안에서 벌어진 일은 온라인을 뒤흔들며 전국적 화제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거대한 사건들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버스 안은 퇴근길 승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이서윤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데이터 분석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야, 오늘 기분 끝내주는데. 버스 맨 뒤편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셋이 좌석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시끄럽게 웃어댔습니다. 이럴 때 한 대 쫙 빨아줘야 제맛 아닙니까, 형님? 그중 한 명이 담배갑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좋지. 어디 구경이나 해볼까? 쫄아서 눈 내리까는 놈들 얼굴 좀 보게.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크게 웃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두 명도 따라서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버스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 앉은 중년 남성이 몇 번 헛기침을 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기요, 젊은 양반들. 미안한데 버스 안에서는 담배를 좀 꺼줬으면 좋겠어. 아이들도 있는데 다들 콜록거리잖아.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라는 거야, 지금? 어이 노인네, 우리한테 훈계질하는 거야? 가죽 재킷 남자가 담배를 입에서 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때 버스 앞쪽에서 기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버스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담배를 끄시고 다른 승객분들께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아, 이 새끼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리더가 담배를 입에 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두 명도 함께 움직이며 중년 남성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누가 끄라고 했어?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리더가 중년 남성의 어깨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연기가 너무 심해서 다들 힘들어하잖소. 야, 운전기사. 리더가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질이야? 승객분, 어서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세요. 운전에 방해됩니다. 위험하다고요. 운전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험해? 진짜 위험하게 해줄까? 리더가 운전기사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위협했습니다. 버스가 좌우로 흔들리며 승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이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뒤쪽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분석하듯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우리가 뭐 틀린 말 했냐고. 담배 한 대 피우는 게 뭐 그리 죽을 죄야? 부하 중 하나가 중년 남성에게 다가가 가슴팍을 밀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뭐?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다른 부하가 주먹을 쥐며 위협했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무표정한 얼굴로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인 예쁜 누님은 또 왜 우리랑 같이 한 대 태우고 싶어서 그래? 리더가 서윤을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뭐야, 이 여자는? 벙어리야? 부하 중 하나가 서윤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부하의 손목을 정확히 잡고 비틀자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뭐야? 다른 부하가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윤이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남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리더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살짝 돌려 주먹을 피하고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한 번의 비틀림에 리더가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이 리더의 손에서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발로 꾹 눌러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두 번 말 안 합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담배 피우는 거 아닙니다. 서윤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 남자는 손목을 부여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야?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승객들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하다. 중년 남성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남자는 서로를 부축하며 다음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손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룸미러로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 한쪽 구석에서 한 승객이 휴대폰으로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707 여중령의 버스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조회수는 급속도로 올라가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의 회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대박, 대박. 이거 봤어? 어제 버스에서 깡패들 혼내준 여자 영상. 동료 직원이 휴대폰을 들고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뭔데 그렇게 난리야?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와, 진짜 속이 다 시원해. 이 여자 완전 걸크러시야. 포스가 장난 아니야. 아, 그거 나도 봤지. 무슨 액션 영화 한 편 보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진짜 군인 출신 맞나 봐. 저각 잡힌 동작 좀 봐. 완전 프로야, 프로. 직원들이 모여서 영상을 다시 보며 감탄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도시 외곽의 허름한 건물에서는 다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형님, 이거 일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부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철웅이 영상을 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자신의 부하들이 한 여자에게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등신 같은 새끼들, 여자 하나한테 셋이 덤벼서 개망신을 당해. 박철웅이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형님, 벌써 다른 조직 놈들도 이 영상 다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잖아. 우리 조직 체면이 뭐가 되냐고. 박철웅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 이 여자 찾아내. 뼛속까지 다 털어서 내 앞에 대령시켜. 네, 형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조직원들 싹 다 불러 모아. 이 영상 역추적해서 저 여자 신상 모조리 까내라고 해. 박철웅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퇴근길에 아파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들의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서윤이 아파트 입구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에 비친 뒤쪽 도로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멈춰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서윤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네.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경찰서 수사과에서 강민우 형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 아직도 그 박철웅 조직 뒷공문이 쫓고 있는 거야? 선배 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놈들 이대로 두면 분명 큰일 터집니다. 단순한 깡패가 아니라고요. 강민우가 파일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윗선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며. 증거도 없는데 뭘 어쩌겠다는 거야. 괜히 쑤셔서 벌집 만들지 말고 덮어.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분명 뭔가 꾸미고 있습니다. 강민우가 어제 본 버스 영상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너 설마 인터넷에 떠도는 그 버스 영상 보고 이러는 거냐? 맞습니다. 박철웅 밑에 놈들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당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함부로 날뛰지 말고 몸사려, 알았어? 선배 형사가 경고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민우가 혼자 남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온 제보 전화가 울렸습니다. 강민우 형사입니다. 형사님, 저 어제 그 버스 운전했던 기사입니다. 이상한 검은 차들이 아까부터 저희 동네를 계속 맴돌고 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소 좀 불러주세요. 강민우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주소를 알려주자 강민우는 즉시 출동했습니다. 그 시각 서윤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각 구역 보고해. 빈틈없이 막은 거 맞나?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1번 출구 이상 없습니다. 2번 출구도 배치 완료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대기 중입니다. 지하 주차장 곳곳에 박철웅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서윤의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목표물 나타나면 군소리 없이 조용히 처리한다. 알겠나? 네, 형님. 하지만 서윤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아파트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비상계단 문을 살짝 열고 지하 주차장을 관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보였습니다. 총 6명, 출구마다 2명씩. 서윤이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서윤이 벽에 걸린 소화기를 조용히 빼냈습니다. 그리고 전기 배전함을 열어 주요 전선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뭐야? 불이 왜 이래? 갑자기 지하 주차장 절반의 전등이 꺼졌습니다. 부하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을 지키던 부하 중 한 명이 소화기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누구야? 거기 누구야? 다른 부하가 소리쳤지만 서윤은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한 후였습니다. 당황하지 마. 전원 원위치. 등 맞대고 경계해. 정장 남자가 지시했습니다. 서윤이 기둥 뒤에서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하얀 분말이 뿜어져 나오며 부하들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습니다. 콜록, 젠장,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을 뜰 수가 없어. 이게 뭐야? 혼란 속에서 서윤이 그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정확한 급소 공격으로 소리 없이 무력화시켰습니다. 이 여자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 정장 남자가 칼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서윤이 몸을 피했지만 칼날이 팔을 스쳤습니다. 아! 서윤이 작게 신음하며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장 남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정장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6명 모두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달라. 단순한 건달이 아니야. 서윤이 쓰러진 부하들을 관찰하며 생각했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서윤이 상처난 팔을 감싸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서윤은 응급처치함을 꺼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깊지는 않군. 서윤이 소독약을 상처에 부으며 말했습니다. 따끔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늘과 실을 준비해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시절 배운 대로 능숙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피 냄새가 코를 찌르자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령님, 김 상사가 당했습니다. 의무병, 빨리 의무병 불러. 전장의 소리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동료의 피 묻은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윤이 손을 떨며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 서윤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윤이 인터폰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강민우 형사라고 합니다. 잠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서윤이 문을 열자 강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지하 주차장에서 큰 소란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일단 들어오시죠. 서윤이 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강민우가 서윤의 팔에 감긴 붕대를 보며 놀랐습니다. 팔이 다치셨잖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요. 당장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제가 이미 처치했습니다. 강민우가 거실을 둘러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역시 박철웅, 그놈들 짓이군요. 강민우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걸 좀 보십시오. 박철웅 조직이 저지른 범죄 기록 전부입니다. 파일을 펼치자 각종 범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불법 대부업으로 망가진 가정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청소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박철웅 조직의 피해자들입니다. 강민우가 한 장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19살 김군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빠져나오려다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박 사장님은 불법 사채 빚 때문에 평생 일군 공장을 뺏기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서윤이 사진들을 보며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이서윤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막기 위해 전문적인 조언이라도 좋으니 제발 도와주십시오. 강민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서윤이 파일을 닫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피해자만 늘어날 겁니다. 나가주십시오. 서윤이 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민우가 아쉬운 표정으로 파일을 챙겼습니다. 만약에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강민우가 명함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한편 박철웅의 아지트에서는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훈련받은 놈 6이 여자 하나한테 전부 다 기절을 했다고? 이게 말이야, 방귀야. 박철웅이 보고를 듣고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 여자가 상상 이상으로. 닥쳐. 변명 집어치워. 이 무능한 새끼들아. 박철웅이 테이블을 발로 찼습니다. 좋아, 전공법으로 안 된다 이거지. 박철웅이 창밖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말이야. 며칠 후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빠, 버스 운전기사의 아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막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꼰질러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좀 알겠냐? 조직원 중 하나가 운전기사를 발로 차며 말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봐. 오히려 잘 됐네. 아비가 빌빌대는 꼴 똑똑히 보여줘야지. 조직원들이 더욱 잔혹하게 폭행했습니다. 운전기사의 아들이 울면서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폭행이 끝난 후 조직원들이 운전기사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고 떠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서윤이 운전기사를 면회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셔서.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운전기사의 아들이 서윤을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괜히 나서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됐잖아. 민수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운전기사가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아빠. 이 아줌마만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당장 나가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서윤이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서윤이 집으로 돌아와 창고를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군용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군 시절 사용했던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전술 조끼, 야간 투시경, 통신 장비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이 하나씩 점검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방법을 바꿔야겠어. 서윤이 강민우의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우 형사님? 접니다. 이서윤입니다. 이서윤 씨,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지금 만날 수 있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박철웅 조직에 대한 모든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제게 넘겨주십시오. 서윤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도와주시기로 마음먹으신 겁니까? 강민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비공식적으로 제 방식대로 움직이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경찰의 법이나 절차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강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뱀의 머리를 치기 전에 돈줄과 정보망부터 끊어야 합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방식대로 말이죠. 서윤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하 도박장 입구에서 서윤이 짙은 화장과 화려한 드레스로 변장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이쿠, 어서 오세요, 예쁜 아가씨. 혼자 오셨나? 문지기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친구가 여기가 그렇게 재밌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해서요. 한번 와봤어요. 서윤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신분증 한번 봅시다. 서윤이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문지기가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박장 안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여러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카드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처음이신가 보네. 이리 와서 앉아봐요. 딜러가 서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여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룰은 간단해. 일단 앉아서 구경부터 해봐요. 서윤이 테이블에 앉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특수 콘택트 렌즈로 카드의 미세한 마킹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전부 조작된 카드군. 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아가씨도 한번 걸어보시겠어? 처음이니까 10만 원만 걸어볼게요.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은 상대방들의 패를 모두 읽어내며
신중하게 베팅했습니다. 어머나, 제가 또 이겼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서윤이 억지로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허허,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게 무섭긴 무섭구먼. 다른 참가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의 앞에 칩이 쌓여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여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계속 따는 거야? 아무래지 이상해. 밑장 빼기라도 하는 거 아니야? 도박장 관리자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운이 참 좋으시네. 우리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저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뭐 별건 아니고. 너무 많이 이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어머, 정말요? 오늘따라 운이 좀 따라주나 봐요. 서윤이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관리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좋아. 계속해도 돼. 대신 시시하게 놀지 말고 저쪽 큰 판으로 가보는 건 어때? 저야 좋죠. 서윤이 더 큰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한 판에 수백만 원이 오가는 테이블이었습니다. 아가씨, 여긴 아까처럼 운으로만 되는 곳이 아니야. 상대편 중 한 명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심리전으로 상대들을 압도했습니다. 새벽 5시 도박장이 문을 닫을 때 서윤의 앞에는 수억 원어치의 칩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거 전부 환전해 주세요. 이럴 수가, 아가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계산원이 떨리는 손으로 돈을 세어주었습니다. 서윤이 도박장을 나오며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형사님? 접니다. 박철웅의 자금줄 하나를 끊어놨습니다. 한편 박철웅의 아지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하룻밤 사이에 돈이 전부 다 털렸다고? 박철웅이 테이블을 뒤엎으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어디서 굴러먹던 계집 하나가 그 여자 하나를 못 막아서 조직 자금줄을 통째로 넘겨줘. 그게 그 여자가 귀신같이 우리 패를 다 읽었습니다. 꼭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박철웅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아주 끝장을 보자 이거지. 박철웅이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 버스 기사 새끼 아들 하나 있다 그랬지? 그거 당장 잡아와.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애는 좀 시끄러워. 당장 내 말대로 해. 이틀 후 서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살려준 버스 기사 아들, 우리가 데리고 있다. 동부공단 3번지 폐창고로 혼자 와라. 경찰에 알리면 그 아이 살아서는 못 볼 줄 알아. 서윤이 문자를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것이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윤이 강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익명의 제보가 들어온 것처럼 꾸며주십시오. 이서윤 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밤 10시 동부공단 3번지 폐창고에서 대규모 마약 거래가 있을 거라는 제보 말입니다. 잠깐만요. 갑자기 왜? 그리고 1시간 뒤에 들이닥치세요. 정확히 11시 정각의 말입니다. 서윤이 전화를 끊고 군용 가방을 챙겼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통신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폐창고에 도착한 서윤은 건물 외곽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찾아본 건물 구조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전력 차단 지점은 뒤편 변압기, 비상 탈출로는 동쪽 벽면. 서윤이 건물로 들어가자 박철웅과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왔나, 주인공 나으리. 내년 때문에 벌인 파티인데 즐길 준비는 됐고?
박철웅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어디 있죠? 아주 안전한 곳에 잘 있으니 걱정 붙들어 매시지. 박철웅이 거짓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서윤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10명 정도의 조직원들이 그녀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우리한테 저지른 짓들 몸으로 갚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박철웅이 신호를 보내자 조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동시에 미리 설치해둔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쾅! 건물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며 완전한 어둠이 깔렸습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불 켜. 젠장, 아무것도 안 보여.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야간 투시경으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령처럼 움직이며 조직원들을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아! 누구야? 누가 내 뒤통수를 쳤어? 어둠 속에서 비명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조직원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신들아, 그만둬. 우리끼리 싸우지 마. 박철웅이 소리쳤지만 이미 혼란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10분 후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웅만 홀로 서 있었고 부하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디 있냐? 당장 튀어나와, 이 미친년아. 박철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윤이 그의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박철웅이 뒤돌아보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이제부터 조용히 대답만 하시죠. 우리 대화가 좀 필요하니까. 서윤이 녹음기를 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쓰레기 같은 범죄들 전부 자백하세요. 지랄하지 마. 내가 미쳤다고 자백을 해? 박철웅이 발악했지만 서윤의 힘에 눌려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 도박장 운영, 폭력 조직 결성, 살인 교사, 협박, 자,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죽어도 말 안 해. 서윤이 박철웅의 팔을 더 비틀었습니다. 아, 알았어. 말하면 되잖아. 말할게. 박철웅이 항복하며 모든 범죄를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장 운영부터 폭력 행사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다 풀었지? 박철웅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철웅이 숨겨둔 권총을 꺼냈습니다. 이년아, 너 혼자 못 죽는다. 같이 가자. 쾅! 총성이 울렸지만 박철웅의 손목이 꺾이며 총알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손들어. 강민우와 경찰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박철웅,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들이 박철웅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이서윤 씨 무사하십니까? 강민우가 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으시죠. 서윤이 녹음기를 강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박철웅의 모든 자백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 후 박철웅 조직 전체가 검거되었습니다. 서윤의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모든 조직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또다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내가 할 줄 아는 건 무언가를 부수는 것뿐인가.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강민우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얼마 전 폭행당하셨던 버스 기사분께서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강민우가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윤이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이서윤 씨께 저희 가족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철없던 제 아들도 이제는 이서윤 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당신은 저희 가족의 영웅입니다. 서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이서윤 씨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누군데요? 남일공업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알고 보니 해병대 대선배님이시더군요. 저를 무슨 일로? 학교 복싱부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더군요. 강민우가 교장의 연락처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그 힘은 파괴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고 일으켜 세울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강민우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파괴하는 힘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라. 서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이서윤입니다. 아이고, 이중령님, 이렇게 연락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강 형사님께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부디 우리 아이들을 좀 맡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교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남일공고 체육관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서윤이 기침을 하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체육관 한쪽에 링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낡고 해진 상태였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학생 5명이 서윤을 경계하며 바라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로 복싱부 코치를 맡게 된 이서윤입니다. 서윤이 인사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장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자, 다들 인사 올려라. 오늘부터 너희를 지도해 주실 이서윤 코치님이시다. 교장 선생님, 이번엔 또 며칠이나 버티실 분인데요? 한 학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 코치님은 너희가 알던 그런 분이 아니야. 교장이 서윤에게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들 개인 신상 자료입니다. 한번 훑어보시죠. 서윤이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중령님, 군인 대 군인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아이들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교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교장이 나간 후 체육관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팀의 주장, 김민준 학생 맞죠? 서윤이 파일을 보며 키가 큰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네. 근데요? 김민준이 불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파일을 보니 전국대회 입상 경력도 있더군요. 그래서요? 또 그놈의 재능 타령하면서 낡아 빠진 기술이나 가르쳐 주시게요? 김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코치님, 우리가 왜 이러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당신 같은 코치가 10명도 더 왔다 갔어요. 다들 희망이니 열정이니 떠들다가 제풀에 지쳐서 도망가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신 모양인데 우리 같은 문제아들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서윤이 파일을 덮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전부 밖으로 나갑시다. 네, 밖으로요? 학생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체육관 뒤에 운동장 있죠? 거기로 집합합니다. 운동장에는 흙바닥과 낡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큰 타이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타이어 운동장 한 바퀴씩 굴려보세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타이어 굴리는 거랑 복싱이 무슨 상관인데요? 김민준이 반발했습니다. 일단 하라면 하세요.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타이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미터도 가지 못해 숨이 찼습니다. 헉, 코치님, 더는 못하겠어요. 한 학생이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서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뭐라고요? 안 들립니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대로 복창합니다. 학생들이 어리둥절하며 따라했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목소리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배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외칩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학생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어서 서윤이 다른 훈련을 시켰습니다. 흙바닥에서 구르기, 무거운 모래주머니 들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게 대체 무슨 훈련입니까? 김민준이 땀을 흘리며 불평했습니다. 이런 무식한 훈련은 복싱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요. 맞아요. 이건 그냥 시간 낭비예요. 다른 학생들도 항의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배우러 왔지 군인이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김민준이 서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따르겠습니까? 스파링? 코치님이 우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직접 증명해 보이세요. 김민준이 글러브를 끼며 말했습니다. 서윤이 글러브에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나는 글러브 낄 필요 없습니다. 네, 맨손으로 하시겠다고요? 김민준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코치님이 다칠 수도 있어요. 걱정 말고 들어오세요. 김민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링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둘러서서 지켜봤습니다. 김민준이 잽을 날렸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고개를 살짝 돌려 피했습니다. 마치 공격을 미리 예상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김민준이 연속으로 펀치를 날렸습니다. 원투, 훅, 어퍼컷까지 다양한 기술을 구사했습니다. 서윤은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김민준이 당황하며 더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으며 김민준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서윤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마지막 힘을 다해 스트레이트를 날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김민준의 주먹을 잡고 살짝 비틀자 그가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김민준이 일어나려 했지만 서윤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죠. 서윤이 김민준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김민준이 멍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복싱을 해왔지만 이런 완벽한 패배는 처음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훈련의 결과입니다. 서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훈련이 끝난 후 서윤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김민준만 남아서 혼자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집에 안 갑니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전 아직 멀었습니다. 연습 더 해야 합니다.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김민준을 지켜보다가 체육관을 나왔습니다. 밤 11시 서윤이 우연히 편의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혹시 야간 근무 며칠 더 늘려주실 수 없을까요? 김민준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더? 민준이 너 벌써 주 6일이나 일하는데 몸 상해. 괜찮습니다. 할머니 병원비가 좀 급해서요. 아이고, 할머님은 좀 어떠시고? 네, 덕분에요. 서윤이 편의점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체육관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오기 전에 준비할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도착하자 서윤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은 이론 수업을 하겠습니다. 화면에 각 학생의 이름과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김민준, 신장 182cm, 리치 178cm, 주특기는 원투 스트레이트 콤비네이션. 김민준이 놀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장점은 국내 고교 선수 중 최상급의 스피드와 정확성. 단점은 후반 라운드에서의 지구력 부족과 불안정한 하체 밸런스. 서윤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박성호, 타고난 파워를 가진 인파이터 스타일. 하지만 가드가 자주 내려가 상대의 카운터 펀치에 취약함.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박성호가 당황했습니다. 어제 여러분의 훈련 데이터와 스파링을 밤새 분석한 결과입니다. 서윤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될 선수들의 데이터도 분석해 놨습니다. 화면에 다른 학교 복싱부 선수들의 경기 영상이 나왔습니다. 진성 최고 차연수, 클린치와 몸싸움을 즐기는 더티 복서, 고질적으로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는 습관이 있어 레프트 훅에 약점을 보임.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각자에게 최적화된 훈련 메뉴와 시합 전략을 알려주겠습니다. 서윤이 개인별 훈련 계획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와, 소름 돋았어. 내 버릇까지 정확하잖아.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훈련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이 서윤의 지시를 진지하게 따랐습니다. 며칠 후 박성호가 울먹이며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 성호야, 너 얼굴이 왜 그래? 김민준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 나 또 맞았어. 박성호의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그 새끼들이야? 응, 3학년 형들이 복도에서 돈 뺏어갔어. 서윤이 박성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벌어진 일입니까? 학교 뒤 화장실이요. 맨날 거기서 기다리다가 돈 뺏어가요. 나를 따라오세요. 서윤이 박성호를 데리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과연 3학년 몇 명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쭈 박성호. 오늘은 돈 좀 챙겨왔냐? 그들이 박성호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잠깐.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복싱부 코치 이서윤입니다. 복싱부? 그 찐따들 모아놓은데? 아줌마 상관 말고 꺼져. 그중 한 명이 서윤을 밀쳤습니다. 서윤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야, 손목 부러져요. 박성호 학생, 이제 네가 해결하세요. 서윤이 박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는 싸움 같은 거 못해요.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뜻입니다. 서윤이 박성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한테 돈 안 줘. 뭐라고? 이 새끼가 돌았나? 나는 복싱부다. 더는 너희 같은 애들 무서워하지 않아. 박성호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3학년들이 당황하며 물러섰습니다. 복싱부 코치가 옆에 있어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2번 다시 없을 겁니다. 서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성호가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변화를 보였습니다. 서윤의 훈련 방식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서윤이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들 대회에 내보내고 싶습니다. 대회 말씀이십니까? 네, 서울권 고교 신인 복싱 선수권 대회입니다.
교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벌써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그럴 실력은 부족할지 몰라도 싸울 자격은 충분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아이들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중령님 뜻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서윤이 체육관으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주목. 다음 달에 있을 신인 선수권 대회에 전원 출전한다. 학생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네, 저희가요? 말도 안 돼요. 할 수 있다. 너희는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야. 충분히 할 수 있어. 김민준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희 같은 놈들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코치님 믿고 한번 가보는 거야. 체육관에 희망찬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터 대회에 초점을 맞춘 실전 훈련에 들어간다. 서윤이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코치님, 그런데 대회까지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김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다. 너희가 지난 한 달간 얼마나 괴물처럼 변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지. 서윤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훈련장에 새로운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반응속도 측정기, 파워 측정 샌드백, 동작 분석 카메라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우와, 코치님, 이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무슨 연구소 같아요. 박성우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과학적 훈련을 위한 최신 장비들이다. 이제부터 너희의 성장을 막연한 감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확인하게 될 거다. 학생들이 새로운 장비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장 김민준부터 측정 시작한다. 김민준이 반응 속도 측정기 앞에 섰습니다. 빛이 켜지는 순간 버튼을 누르는 훈련이었습니다. 0.18초. 한 달 전보다 0.05초 단축됐다. 네, 정말입니까? 이게 제 기록이라고요? 김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펀치력도 측정해봐라. 김민준이 특수 센서가 달린 샌드백을 쳤습니다. 324kg. 이전보다 펀치력이 67kg나 향상됐다. 와, 미쳤다. 민준이 형, 완전 괴물이잖아. 다른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스파링을 시작한다. 서윤이 근처 체육관에서 온 학생들을 소개했습니다. 인근 학교 복싱부 학생들이다. 실전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경기가 시작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일공고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김민준의 움직임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확한 거리 조절과 신들린 타이밍으로 상대를 농락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저 학교 애들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고? 저 코치 대체 정체가 뭐야? 상대편 코치가 당황했습니다. 박성호도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공격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코치님, 저희 진짜 강해진 거 맞죠? 막몸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이강민이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아직 멀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야. 들뜨지 마라. 하지만 서윤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준의 열정이 폭발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서 연습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 이러다 쓰러지겠다. 박성우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너 먼저 가. 난 조금만 더 하고 갈게. 김민준이 샌드백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부족해. 원투 콤비네이션이 자연스럽게 안 나간단 말이야. 김민준이 혼잣말하며 계속 연습했습니다. 서윤이 그런 김민준을 지켜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반항적이던 아이 속에 숨어있던 진짜 열정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연습 경기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거기 남일공고 깡패 새끼들. 체육관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성채고 복싱부 학생들이 몰려와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야?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김민준이 나가서 물었습니다. 네가 김민준이냐? 내 놈들이 우리 학교 애들께 패듯이 팼다며? 진성채고 주장이 김민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연습 경기였을 뿐이야. 연습? 이게 어디서 약을 팔아? 우리 학교를 아주 우습게 보는 모양이지? 그때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차연수였습니다. 김민준이 차연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민준. 차연수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친구. 너. 김민준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내 애비 죽은 것 때문에 질질 짜고 다니냐? 차연수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입 닥쳐. 김민준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차연수가 막으며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서윤이 달려와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나가던 교사가 상황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교장실에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복싱부 김민준 학생의 교우간 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감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하필이면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다니.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중대한 사안입니다. 교사들이 하나둘 비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교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학생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이 코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민준 학생의 행동은 전적으로 저의 지도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서윤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니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코치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코치님, 안 됩니다. 김민준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잠깐만들 하시오. 교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닙니다. 교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어른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 이서윤 코치님처럼 말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 규정은 규정입니다. 나도 해병대에서 복무해봐서 잘 압니다. 부하의 잘못은 지휘관의 책임이지요. 교장이 서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휘관이 부하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복싱부 학생들이 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뭔가? 교감이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쓴 탄원서입니다. 부디 민준이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강민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저희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주장입니다. 그동안 삐딱하게 굴던 저희를 다잡아주고 이끌어준 것도 민준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제발 저희 주장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박성우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김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준이 깊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코치님은 아무 잘못 없으십니다.
전부 제 탓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교사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교감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그땐 정말 퇴학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이 김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차연수 학생과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민준이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연수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공사 현장의 소장이었습니다. 그때 사고로 아버님께서 네.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무리하게 위험한 작업을 강요했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쪽에서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계속 원망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 자식은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비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꺼내면서 저를 일부러 괴롭혔어요. 김민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서윤이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코치님도요? 군복무 시절 내가 가장 아끼던 부하 한 명을 작전 중에 잃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판단 착오, 내가 내린 명령 때문이었죠. 오랫동안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이겨낸 게 아닙니다. 그 상처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겁니다. 서윤이 김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신 그 아픔을 다시는 내 사람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바꿨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극복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힘으로 삼는 겁니다. 김민준이 서윤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분노를 차연수에 대한 복수로 풀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건 아버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님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어주세요. 비겁한 주먹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복싱으로 당신의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세요. 김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가오는 대회에서 링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아버님을 위한 진짜 싸움입니다. 네, 코치님. 명심하겠습니다. 김민준의 목소리에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회 당일 아침 서윤이 김민준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기억해라. 링 위에는 오직 너 자신과 상대, 단 둘뿐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과거의 원한에 얽매이지 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내 주먹과 심장만을 믿고 싸워. 김민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코치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거다. 나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 복싱부 학생들이 하나로 뭉쳐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한 남일공고 복싱부 학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쫄지 마. 우리가 코치님한테 배운 대로만 하면 여기 있는 놈들 아무것도 아니야. 김민준이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윤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각자 상대할 선수들의 데이터, 머릿속에 다시 한번 그려봐라. 질문 있나? 없습니다. 학생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제25회 서울권 고교 신인 복싱 선수권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호가 첫 번째로 링에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체급이 비슷한 다른 학교 선수였습니다. 박성호 파이팅! 부숴버려! 동료들이 박성호를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박성호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예전의 소극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확한 잽과 강력한 훅으로 상대를 압박했습니다. 2라운드에서 TKO 승리를 거뒀습니다. 성호야, 네가 해냈어. 진짜 잘했다. 김민준이 박성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어진 경기들에서도 남일공고가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강민, 최수진 모두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거 꿈 아니지? 우리가 정말 결승에 올라갔다고? 이강민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마지막 한 경기 남았어. 끝까지 집중하자. 김민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승 상대는 예상대로 진성 최고였습니다. 양팀이 마주보며 선 순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올라왔군. 용케 버텼네. 진성 최고 코치가 서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결승전의 마지막 경기, 김민준과 차연수가 링에 올랐습니다. 관객석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김민준, 내 애비처럼 바닥이나 기어다닐 줄 알았는데 용케 여기까지 왔네. 차연수가 글러브를 끼며 속삭였습니다. 김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애비를 둔 주제에 감히 우승을 꿈꿔? 가소로운 새끼. 차연수가 계속 도발했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닥쳐. 김민준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김민준이 감정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차연수가 침착하게 받아넘기며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김민준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꼴 좋다. 내 애비도 그렇게 맞다가 허무하게 갔나? 차연수가 비웃으며 추가 공격을 가했습니다. 김민준이 가드를 올리며 막았지만 계속 밀렸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며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1라운드가 끝났을 때 김민준의 얼굴에 상처가 났습니다. 김민준, 정신 차려. 저놈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서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분노는 내 주먹을 무디게 할 뿐이다. 우리가 훈련했던 걸 기억해. 하지만 김민준의 눈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2라운드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차연수의 지속적인 도발에 김민준이 흔들렸습니다. 내 애비도 마지막엔 이렇게 무력하게 맞기만 했을까? 차연수가 김민준을 밀치며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다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때 서윤이 링 밖에서 특별한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가리키며 아래로 향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서윤의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차연수의 약점, 오른쪽 훅을 날릴 때 어깨가 내려가는 습관. 동시에 관객석에서 복싱 부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박성호가 먼저 외쳤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강민과 최수진도 따라 외쳤습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경기장 전체에 구호가 메아리 쳤습니다. 김민준이 동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정을 가라앉히고 훈련했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3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래? 벌써 애비 얼굴이라도 떠오르나 보지? 차연수가 또다시 도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민준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거리를 조절하며 상대를 관찰했습니다. 차연수가 당황하며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차연수가 오른쪽 훅을 날리며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서윤이 분석한 대로였습니다.
김민준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비켜서며 완벽한 타이밍에 카운터 펀치를 날렸습니다. 쾅! 김민준의 주먹이 차연수의 턱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차연수가 링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1, 2, 3. 심판이 카운트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차연수가 일어나려 했지만 비틀거렸습니다. 10. KO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최종 승자 청코너 남일공고 김민준. 경기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일공고 복싱부원들이 링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이겼다고. 모두가 김민준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도 링에 올라와 학생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번 대회 종합 우승팀은 남일공업 고등학교입니다. 트로피가 수여되는 순간 학생들이 더욱 크게 환호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김민준이 차연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몸은 괜찮냐? 김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연수가 놀란 표정으로 김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아버지들도 하늘에서 이런 모습은 원치 않으실 거야. 김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차연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김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미안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승 인터뷰에서 김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저희 이서윤 코치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서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 같은 문제아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기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라와준 우리 팀원들 정말 고맙다. 김민준의 인터뷰가 지역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한편 고급 저택의 서재에서 이정훈 장군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돋보기를 끼고 낡은 군인 수첩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TV 화면에 딸 이서윤의 모습이 나오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웃고 있는 서윤을 보며 이정훈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딸깍. TV가 꺼졌습니다. 이정훈이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딸의 임관식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가 정성스럽게 닦아두는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훈이 부관을 불렀습니다. 김대위. 네, 장군님. 부관이 들어와 격려했습니다. 이서윤 중령.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샅샅이 조사해서 보고해. 이정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알아내도록. 네, 장군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부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정훈이 다시 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의 눈에 스쳐갔습니다. 남일공고 복싱부의 우승 소식이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문제아들을 구원한 참군인 이서윤 코치의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앵커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전직 707 특임단 소령 출신인 이서윤 씨는 해체 직전에 남일공고 복싱부를 기적적으로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윤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윤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각종 방송과 신문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이 평소처럼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기부터 다시 점검한다. 서윤이 말하는 순간 체육관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위험 있는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이정훈 장군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방문자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구시죠?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정훈이 체육관을 둘러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고작 이런 허름한 곳에서 소꿉장난이나 하고 있었던 게냐? 이정훈의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잠시 휴식한다. 서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이정훈이 학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똑똑히 봐야 할 게다. 내 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정훈이 서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군인의 명예, 가문의 명예를 이런 식으로 시궁창에 처박고 있었구나. 아버지, 여긴 아이들이. 입 닥쳐라. 이정훈의 고함에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출신이라는 년이 고작 이런 동네 깡패 새끼들 선생 노릇이나 하고 있어? 이정훈이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국가가 내게 들인 시간과 돈이 아깝다. 군복 벗었으면 사람답게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 학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군인답게 사는 것이냐? 애들 엉덩이나 두들겨 주는 게 네가 할 일이야?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이정훈이 더욱 큰 소리로 질책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군을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삼류 건달이나 키워내고 있다니. 너는 내 인생의 실패작이야. 완벽한 실패작. 이정훈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김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뭣들 하는 게냐? 내 놈이 뭔데 끼어들어. 이정훈이 김민준을 째려봤습니다. 코치님은 저희에게 부모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김민준이 떨리면서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도 김민준 옆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코치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 같은 놈들은 벌써 인생 포기했을 겁니다. 어린 놈들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 이정훈이 화를 내려 했습니다. 압니다. 이강민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코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세상 모두가 저희를 손가락질할 때 코치님만이 저희를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최수진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서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코치를 지키려는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이정훈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서윤이 과거의 기억에 휩싸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작전 지역 2년 전. 소령님, 다음 작전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 상사가 무전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소령, 내 목소리 들리나? 이것은 아버지의 명령이 아닌 지휘관의 명령이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지시하는 좌표로 즉시 부대를 이동시켜라. 하지만 장군님, 첩보에 의하면 그곳은 적의 매복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서윤이 반대했습니다. 명령 불복종인가? 이것은 절대 명령이다. 당장 따르라. 이정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윤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상사, 지시된 좌표로 이동한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김 상사가 대답하며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적의 매복 지점이었습니다. 소령님, 김 상사가 당했습니다. 의무병, 빨리 의무병 불러. 김 상사가 쓰러지는 모습이 서윤의 눈에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서윤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버지의 그릇된 명령 때문에
김 상사가 죽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작전 중에 불가피한 희생이었다. 이정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 체육관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감동적인 부녀 상봉 장면인가? 최진혁이 비웃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최진혁. 이정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정훈 장군님.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서윤 소령님도 잘 지내셨나? 최진혁이 일부러 계급을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내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이정훈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사업 때문에 좀 왔습니다. 마침 장군님 따님도 여기 계시니 일이 편해지겠네요. 최진혁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남일 공고를 포함한 부근 일대를 싹 밀어버릴 예정입니다. 군부지 사용 허가 도장 하나만 찍어주시죠. 절대 허가할 수 없다. 이정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허가할 수 없다? 과연 그럴까요, 장군님? 최진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2년 전 아프가니스탄 작전의 원본 보고서입니다. 이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군님의 무리한 독단적 명령 때문에 아까운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죠. 그건 조작된. 이게 언론에 공개되면 장군님 군 생활은 물론이고 따님 인생까지 전부 끝장나는 겁니다. 최진혁이 악독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재개발 부지에 아주 재미있는 곳이 하나 포함되어 있더군요. 최진혁이 김민준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김민준 학생, 자네 할머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말이야. 김민준이 놀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 할머니 가게가 왜요? 왜냐니? 당연히 철거해야지 재개발인데. 최진혁이 무관심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헐값에 말이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게끔 싹 처리해 줄 테니 걱정 말고. 서윤이 최진혁을 노려봤습니다. 만약 내 제자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어이쿠, 무서워라. 전직 특수부대 소령님이라 다르시네. 최진혁이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내 아비군 비리까지 세상에 다 까발리기라도 하게. 서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약점을 잡힌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시간은 딱 일주일 주지. 최진혁이 서류를 바닥에 던지고 나갔습니다. 체육관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위험에 빠뜨렸구나. 이정훈이 학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서윤이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이정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작전의 지휘관은 접니다. 서윤아. 더 이상 아버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지 마십시오. 서윤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저 최진혁이라는 인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이정훈이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과거 최고의 군인이었던 이서윤 소령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내게 맡겨도 괜찮겠느냐? 네. 아버지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서윤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중령님 접니다. 이서윤입니다. 급하게 부탁할 일이 생겨서 전화드렸습니다. 서윤이 군 시절 정보부대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최진혁이라는 인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긁어 모아 주십시오. 특히 자금 흐름과 약점, 샅샅이 말입니다. 이정훈이 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긴 부녀의 갈등에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령이 보내준 자료가 정확했어. 돈 세탁 루트가 전부 드러났군. 서윤이 혼잣말하며 말했습니다. 최진혁의 회사들이 복잡하게 얽힌 차명 계좌와 해외 법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최진혁을 끌어내리기에 충분해. 그때 이정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만둬라. 너무 위험한 일이다. 이정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서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게 답이란 말이냐?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최진혁이 제 목에 칼을 들이밀 때까지 계속 숨어만 계실 겁니까? 서윤이 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내가 군에 있는 옛 동료들을 움직여서 최진혁의 사업 줄기를 압박하겠다. 이정훈이 제안했습니다. 너는 그동안 안전한 곳에서 증거 수집에만 집중하도록 해라.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라. 또다시 내 사람을 잃을 수는 없다. 이정훈이 큰 소리를 냈습니다. 서윤이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정훈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준장, 나 이정훈 일세. 오랜만이야. 자네에게 급히 부탁할 게 있네. 최진혁이라는 자와 관련된 모든 군납 비리 샅샅이 재검토해주게.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내. 서윤이 아버지의 통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여전히 군 내부에 이정훈의 영향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진혁이 초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군 관련 사업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막히는 건데? 최진혁이 부하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이서윤 그 미친년이 우리 자금 루트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다고? 네, 회장님. 해외 계좌들이 순차적으로 동결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최진혁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다. 일 하나 처리해야겠다. 이서윤이라는 여자 깨끗하게 치워버려. 어둠이 내린 저녁, 서윤이 자료 수집을 위해 최진혁의 사무실 근처를 정찰하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훈련받은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옆으로 피하며 남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최진혁이 보냈나? 서윤이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가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전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서윤이 한 명을 제압하는 사이 다른 남자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윤이 간신히 피했지만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군. 한 남자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서윤이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두 명이었고 무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누군가 뒤에서 해결사 한 명을 공격했습니다. 아버지, 이정훈이 나타나 서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이정훈은 젊은 해결사를 상대하기 버거웠습니다. 아버지, 위험합니다. 피하세요. 서윤이 외쳤지만 이정훈이 서윤을 보호하려다 칼에 찔렸습니다. 크억! 이정훈이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서윤이 분노에 휩싸여 해결사들을 제압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서윤이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 김상사를 잃었을 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안 돼, 제발, 이번만은.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천운으로 급소는 아슬아슬하게 비켜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병실에서 이정훈이 깨어났습니다. 서윤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아버지?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이놈은 아직 죽기엔 일러. 이정훈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늙은 모습을 제대로 봤습니다. 한때 태산처럼 든든하고 강했던 등이 얼마나 작아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윤아. 이정훈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애비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다, 들어다오. 아프가니스탄에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지휘관이기 이전에 내 애비였다. 이정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눈앞에서 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눈이 멀었던 게다. 아버지. 그래서 김상사를 그 위험한 곳으로 보냈다. 너를 안전한 곳으로 빼내기 위해서 내가 김상사를 죽인 게다. 서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다. 너도 김상사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애비라고 매일 밤 나를 저주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셨던 거군요. 미안하다, 내 딸아, 정말 미안하다. 이정훈이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원망했던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도 죄송해요, 아버지. 아버지를 너무 오랫동안 미워했어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화해를 나눴습니다. 이정훈이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걸 가져가거라. 이게 뭡니까? 최진혁 그놈의 모든 비리가 담긴 기록이다. 내가 지난 20년간 피를 말리며 모은 증거들이야. 서윤이 수첩을 받아보니 빼곡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전부 아버지가 직접. 그래. 저놈이 언젠가 죗값을 치르게 될 날을 기다리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했다. 서윤이 자신의 디지털 자료와 아버지의 수첩을 비교해 봤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최진혁을 끝낼 수 있습니다. 너무 위험한 짓은 하지 마라. 반드시 경찰과 함께 움직여야 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윤이 떠나기 전에 김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민준 주장, 네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이제 너 스스로 증명해 보일 차례다. 코치로서 보내는 마지막 명령이다. 김민준이 메시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윤이 최진혁과의 마지막 대결을 위해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 서윤이 도착했습니다. 공사가 한창인 곳이라 크레인과 철골 구조물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최진혁이 부하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 장군님은 어쩌고 너 혼자 기어들어왔나? 약속한 증거 파일은 가져왔겠지? 최진혁이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서윤이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디 보자. 그 잘난 장군님의 20년짜리 일기장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최진혁이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가 노트북을 열어 USB를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파일이 비어 있습니다. 뭐라고? 장난해 지금. 최진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멍청한 년. 감히 날 상대로 함정을 파? 서윤이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방금 그 대화 전부 녹음되었습니다. 증거 파일을 원한다는 말 자체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 셈이죠. 이 여우 같은 년이 끝까지. 최진혁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전현 당장 잡아. 부하들이 서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크레인줄을 이용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저 미친년이 저기서 뭐 하는 거야?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서윤이 철골 구조물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진혁, 당신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서윤이 미리 설치해둔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현장의 전력이 차단되며 조명이 꺼졌습니다. 뭐야? 빨리 불 켜. 어둠 속에서 서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으로 부하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하나씩 제압했습니다. 크악, 어디서 공격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부하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10분 후 모든 부하들이 쓰러졌습니다. 최진영만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나와. 당장 나오라고, 이서윤. 최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윤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진혁이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습니다. 이 버튼 하나면 여기 있는 모든 게 잿더미가 된다. 내 제국이 무너지는데 너희라고 무사할 줄 알아. 서윤이 긴장하며 최진혁을 바라봤습니다. 미쳤군요. 그래, 미쳤다. 그러니까 다 같이 죽는 거야. 최진혁이 스위치를 누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현장 곳곳에서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손들어. 강민우와 경찰 특공대가 돌입했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어떻게 알고. 최진혁이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함정을 팔 줄 알고 이정훈 장군님께서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강민우가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최진혁을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진혁, 뇌물공여, 살인 교사 및 폭파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이건 함정이야. 전부 전현이 조작한 거라고. 최진혁이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최진혁의 비리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최진혁 회장 정격 구속, 수십 년간 이어진 방산업계 비리의 실체 드러나 충격, 20년간 지속된 군 관련 부정계약, 정관계 로비 정황 포착. 뉴스를 보던 김민준이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코치님이 보낸 메시지 다 받았지? 응.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라고 하셨어.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철거 용역들이 김민준 집 식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여기가 철거 대상지 맞지? 오늘 싹 다 밀어버릴 거니까 당장 비켜. 용역업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들. 최진혁 회장 구속되고 재개발 사업 중단됐다고 뉴스에 다 나왔는데 무슨 소리요? 김민준의 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야. 계약대로 철거해야 하니 어서 나가쇼. 용역들이 장비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싱부 학생들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김민준이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민준아, 너희들은 위험하니까 어서 피해 있어. 아닙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성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식당 앞에서 팔짱을 끼고 막아섰습니다. 야, 꼬맹이들. 어른들 일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썩 꺼져. 용역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김민준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코치님께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비폭력 시위로 맞섰습니다. 용역들은 학생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용역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지켜냈어. 학생들이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정훈이 퇴원한 후 남일공고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아니 할아버지, 몸은 괜찮으세요?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정훈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서윤이는 어디 있느냐? 코치님은 잠시 볼일 보러 나가셨어요. 김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이정훈이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학생들이 긴장하며 이정훈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딸, 이서윤이가 자랑스럽다. 이정훈이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군복을 입고 전장을 누비는 것만이 군인의 명예인 줄 알았다. 하지만 너희들을 가르치고 일으켜 세우는 내 딸의 모습이야말로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이정훈이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거라. 이것은 내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군번줄이다.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정한 명예는 번쩍이는 계급장에 있는 것이 아니더구나. 자신의 신념을 걸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는 것. 바로 너희들처럼 말이다. 김민준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서윤이 체육관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왔느냐? 이정훈이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계셨나 봐요. 그래. 아주 훌륭하고 멋진 녀석들이더구나. 며칠 후 서윤과 이정훈이 함께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맞느냐? 이정훈이 묘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김상사님 묘소입니다. 두 사람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김철수 상사라고 새겨진 묘비였습니다. 이정훈이 경례를 하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상사, 이 못난 상관을, 이 비겁한 애비를 용서하게.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이 남일공고 복싱부 우승 트로피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김 상사님,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해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녀가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졌던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는 길에 순두부 가게라도 들를까요? 서윤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정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이 먼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이정훈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진짜 아버지와 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서윤이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서윤 멘토님의 리스타트 유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대한체육회 공식 지원 사업으로 정식 채택하겠습니다. 회장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단순한 스포츠 교육이 아닌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해 주십시오. 서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받은 마음 다시 아이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서윤의 프로그램을 거쳐간 아이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TV 화면에 김민준이 나왔습니다. 태극 마크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영광의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 김민준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터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정상에 오르기까지 정말 힘든 시간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요? 제 인생의 코치님, 이서윤 코치님 덕분입니다. 김민준이 변함없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코치님은 제게 복싱 기술이 아니라 포기했던 제 인생과 다시 싸울 수 있는 글러브를 끼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코치님과는 자주 연락하고 지내십니까? 물론입니다. 코치님은 제 인생의 영원한 영웅이시니까요. 김민준의 인터뷰를 보며 서윤이 뿌듯해했습니다.
박성우는 복싱 트레이너가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모여봐. 오늘은 기본기부터 다시 다진다. 박성우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복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사람? 엄청 센 주먹요.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땡, 틀렸어.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이야. 박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코치님이 항상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 주먹이 아니라 마음으로 싸우는 거라고. 이강민은 경찰 시험에 합격해 강민우 형사의 후배가 되었습니다. 이순경, 오늘 첫 순찰인데 긴장되나? 강민우가 이강민에게 말했습니다. 네, 선배님. 아직 모든 게 얼떨떨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래, 좋아. 참, 이서윤 코치님은 잘 지내시나? 네, 가끔 연락드립니다. 여전히 전국을 누비며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강민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분은 참 신기한 군인이야. 총 대신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거든. 너처럼 말이지.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새로운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들 주목.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서윤이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이정훈이 손수 만든 간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반가워하며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맛있는 거 만들어 오셨어요? 허허, 이놈들. 오늘은 이 할애비가 특별히 정성을 담은 주먹밥이랑 김밥이다. 이정훈이 어색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고로 훈련은 든든하게 먹고 해야 하는 법이다. 많이들 먹거라. 서윤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서윤이 평소 타던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친근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1년 전 서윤을 도와주었던 바로 그 기사였습니다. 두 사람이 짧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버스 안에서 한 고등학생이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셔서 제자리에 앉으세요. 아이고, 학생 덕분에 내가 편하게 가네. 정말 고맙다. 할머니가 감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이 창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세상을 바꾸는 건 언제나 이런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서윤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남일공고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경기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일공고 복싱부. 오늘 시합도 무조건 이긴다. 야, 빨리 가자. 후배들 응원 늦겠어.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이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은 군인 수첩 대신 아이들의 훈련 일지였습니다. 김유진 마이너스 오늘 훈련 중에 처음으로 활짝 웃었음. 복싱이 재미있다고 함. 박준호 마이너스 어제 싸웠던 친구와 먼저 다가가 화해함.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달은 듯. 이소연 마이너스 눈빛에 자신감이 많이 늘었음. 동생들을 챙기며 리더십을 보이기 시작함. 서윤이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창문에 서윤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차갑고 무표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은 희망체육관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서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차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서윤이 운전기사에게 인사하며 내렸습니다. 체육관 앞에 새로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조금씩 상처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운동할 이서윤 코치입니다. 서윤이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서윤이 체육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고 울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용기거든. 내가 옆에서 함께 싸워줄게. 아이들의 눈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서윤이 희망찬 발걸음으로 체육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체육관에 불이 켜졌습니다. 안에서는 서윤과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달빛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달빛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